어디 PX 여군이 여기까지 기어와? 아줌마들은 주방이 딱이지. 밥하는 년이 이긴다고 생각하나? 군대는 아직 남자들 세상이야. 너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 여군이면 조용히나 있지.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상부 눈치만 보고. 여군으로 산다고 집안 팔더니 정작 누가 더 무섭게 살았나 볼까?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해병 K기지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진, 아니 본명은 지연이었죠. 그녀는 가방끈을 단단히 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위장 감찰 조사관이라.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멀리서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의 목적지는 훈련장이 아니라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방 안에서는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새로운 사람 어디 있어?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은 노상철 중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앞치마를 둘러맨 채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 당신이 새로운 조리보조구나. 어디 PX 여군이 여기까지 기어와? 첫 마디부터 시작된 무시였습니다. 지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줌마들은 주방이 딱이지. 그래도 PX에서 일했으니까 음식 다루는 건 알겠네. 노상철의 말에 주변 조리병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척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쌀 씻기부터 해. 저기 쌀포대 보이지? 그거 옮겨서 씻어. 노상철이 가리킨 곳에는 20kg짜리 쌀포대가 6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2명이 함께 옮기는 무게였어요. 하지만 그는 일부러 지연 혼자 하라고 시킨 거였죠.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으니까 알아서 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조리병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몇몇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거리를 보듯 했어요. 지연은 이를 악물고 쌀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몸집이 작은 지연에게는 확실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포대씩 차근차근 옮기기 시작했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기 도와드릴까요? 젊은 조리병 하나가 다가왔지만 노상철이 제지했어요. 냅둬.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자도 군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결국 지연은 혼자서 모든 쌀포대를 옮겼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기지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계급장을 단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네, 조리보조로 온 박서진입니다. 기지장은 지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군을 왜 여기에 배치했지? 여군은 짐이야, 짐.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지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하면 남자를 더 데려와야지.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방 일을 해? 이래서 요즘 군대가 말이 안 된다니까. 기지장의 말에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사고 없이 잘해봐.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기지장이 나간 후 노상철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었지? 기지장님 말씀.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바로 나가는 거야. 특히 여자들은 더 조심해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 기지 진짜 썩었네. 근데 겉은 멀쩡하네. 좋아, 천천히 파헤쳐보자. 오후 내내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조리병들은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넘겼죠. 지연의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연은 조용히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첫날의 경험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고향에서 보던 별들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이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어. 지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주방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것도,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겠네. 지연은 앞치마를 매며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조리병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노상철만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이 지연에게는 기회였어요. 중사님, 오늘 식자재 납품 있나요? 있어. 고기하고 채소 들어온다. 너는 창고 정리나 해. 노상철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정리라. 오히려 좋았어요.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창고로 향하면서 지연은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식자재 입고 현황표가 붙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같은 품목이 날짜만 다르게 반복해서 기재되어 있었어요. 소고기 10kg이 월요일에도 들어오고 화요일에도 들어오고 수요일에도 들어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기억하기로는 고기 요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메뉴에 나와야 하는데 지연은 지난 일주일간의 식단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채소 위주의 찌개와 볶음류였어요. 고기가 들어간 요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뿐이었죠.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게시판에서 떨어져 창고 정리를 하는 척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조리병 김일병이었습니다. 누나, 여기 계셨네요. 응, 창고 정리하고 있어. 너는 뭐 하러 왔어? 양념 좀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김일병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고기 납품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왜 고기 요리는 별로 안 나와? 김일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어요. 그게 진짜 고기는 간부 회식 때만 나와요. 우리 밥은 그 다음날 재탕이에요. 재탕? 네. 간부들이 회식하고 남은 고기를 다음날 우리 식단에 조금씩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상태가 좋을 때만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제대로 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전표상으로는 고기가 매일 들어오잖아. 그건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김일병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나,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특히 노중사님한테는 절대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의심이 생겼어요. 분명히 이곳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병사들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이 너무 적어서였어요. 이상하네. 식자재는 충분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양이 적지? 그때 한 병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오늘 국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너무 적게 주셔서. 물론이야. 많이 먹어. 지연이 국을 더 떠주자 병사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노상철이 이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야, 박서진. 정량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더 줘?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이 남아서. 남아도 안 돼. 규정은 규정이야. 노상철의 호통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음식이 남는데 왜 병사들에게 더 주면 안 되는 건지 말입니다. 오후에 지연은 식자재 보관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 건조 보관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냉동고 뒤편에 뭔가 이상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는 뭐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까봐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식자재 전표와 실제 식단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김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일병아, 혹시 식자재 관리는 누가 해? 그건 노중사님이 직접 하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노상철이 핵심 인물인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지연은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자재 전표의 이상한 점, 병사들의 부실한 식단, 그리고 냉동고 뒤편의 의문스러운 공간까지.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지연은 내일부터 더 신중하게 조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별이 더 많이 보였어요. 마치 그녀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파헤쳐보자. 진실이 뭔지 알아내겠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조심스럽게 주방 곳곳을 관찰했어요. 식자재 전표와 실제 음식 사이의 괴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연은 밥을 푸고 있었고 김일병은 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조리병들도 각자 맡은 일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 뭐야? 콩나물 무침이랑 김치찌개예요. 또 어제도 콩나물 무침이었잖아. 조리병들 사이에서 작은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노상철의 눈치를 보며 크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번째쯤 되는 병사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지? 병사는 숟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더니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날카로운 돌 조각이었습니다. 야, 여기 돌 나왔어. 병사의 외침에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자신의 반찬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 더에게서 비슷한 돌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으윽! 돌을 삼킬 뻔했던 한 병사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해버렸어요.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어떻게 반찬에 돌이 들어가? 진짜 위험했네. 만약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반찬을 만들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노상철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노상철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뭐, 돌이 나왔다고? 노상철은 문제가 된 반찬을 확인해 보더니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어요. 박서진, 이게 뭐야? 예, 저는. 반찬 준비 누가 했어? 여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여러 명? 그럼 누구 책임이야? 너 콩나물 다듬었지? 지연은 억울했습니다. 콩나물은 분명히 깨끗하게 다듬었거든요. 하지만 노상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꼼꼼하지가 못해. 중사님, 저는 분명히 깨끗하게. 말대꾸하지 마. 그냥 가정이나 지키지 왜 나와서 주방에 들러붙고 그래. 노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조리병들은 모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병사가 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보고 드립니다. 반찬에서 돌이 나와서 병사 한 명이 구토했습니다. 기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상부에 보고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책임이야? 노상철은 주저없이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군이 반찬 준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기지장이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연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군대는 여자가 설 자리가 아니야. 이런 실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욕먹는 거라고. 기지장의 호통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전출이야. 기지장이 나간 후 노상철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었지? 기지장님 말씀.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특히 너 같은 PX 출신은 더 조심해야 해.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거지는 너 혼자 해. 벌이야, 벌. 다른 조리병들은 지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연은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지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콩나물을 다듬을 때는 깨끗했는데 어떻게 돌이 들어갔을까요?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건 아닐까? 지연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을 때도 지연에 대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노상철은 틈만 나면 지연을 감시했고 다른 조리병들도 거리를 두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을 뻔했어. 여자가 군대에 와서 이런 사고나 치고. 작은 목소리들이 지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좋아. 날 무시했지. 이제 너희가 무릎 꿇을 차례야. 퇴근길에 지연은 그날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이 반찬에 들어간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일까요? 분명히 뭔가 있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지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진짜 증거를 찾아내겠어. 돌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노상철은 틈만 나면 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고 다른 조리병들도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일병, 잠깐만. 지연은 김일병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관찰해 본 결과 김일병이 가장 양심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누나.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냉동고 뒤편에 뭐가 있는지 알아? 김일병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곳은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해? 거기는 노중사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한 냉동 보관실이라고 하면서요. 지연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별한 냉동 보관실이라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일병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어. 누나, 정말 위험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혼자 가볼게. 너는 막만 서줘. 누군가 오면 신호만 주면 돼. 김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한 후 지연과 김일병은 조용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일병은 입구에서 망을 서고 지연은 혼자 냉동고 쪽으로 향했어요. 냉동고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켜고 뒤편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이 손으로 눌러보니 벽의 일부가 움직였어요. 숨겨진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또 다른 냉동 보관실이 나타났어요. 헉! 지연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식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통기한 2023년 3월이라고 적힌 고기 포장지, 폐기용 훈련용 시제품이라고 적힌 라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먹고 있었다고?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병사들이 먹는 음식이 이런 폐기용 식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식자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더 깊숙이 들어가자 또 다른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그 상자들에는 간부 전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신선한 고기와 채소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야.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폐기용 식자재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그리고
간부 전용으로 분리된 신선한 식자재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일병의 신호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사진 촬영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냉동고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지연은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숨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노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김일병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설거지 그릇 가져오려고 왔어요. 설거지 그릇? 이 시간에? 노상철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들키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누구랑 같이 왔어? 혼자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누군가 더 있을 거야. 노상철의 발걸음이 냉동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더욱 깊숙이 숨었어요. 하지만 숨겨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틈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노상철이 문틈을 발견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서진, 나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체념한 채 밖으로 나왔어요. 노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했어? 그냥 냉동고 정리를 도와주려고. 거짓말.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야. 노상철은 지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재빨리 숨겼어요. 휴대폰 내놔. 왜 휴대폰을 달라고 하세요? 사진 찍었지? 다 봤어. 노상철과 지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김일병이 도움을 청하러 갔는지 다른 조리병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 조리병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일단 물품 보관실에 가둬둬. 내일 기지장님께 보고할 거야. 노상철은 지연을 작은 물품 보관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금 장치를 채웠어요. 내일까지 여기서 반성해. 그리고 휴대폰도 내놔. 하지만 지연은 휴대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었거든요. 물품 보관실은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벽에 기대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찰팀에 연락해야 해.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상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와 현재 상황, 그리고 확보한 증거에 대해 보고했어요. 내일 아침에 구조팀이 올 거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지연은 추위에 떨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증거인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상철과 다른 관련자들이 밤새 숨겨진 냉동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지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어요. 새벽 6시 물품 보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찰팀이 도착한 거였어요. 지연은 추위에 떨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진 감찰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감찰팀장은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요. 지연과 감찰팀이 냉동고로 향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문은 벽돌로 막혀 있었고 의심스러운 식자재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런, 밤새 다 치웠네요. 증거인멸을 예상했어야 했는데. 감찰팀원들이 아쉬워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김일병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일병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후였습니다. 노상철도 기지장도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여군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을 본 거죠. 노상철은 오히려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진이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돌 사건 때문에 멘털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지연의 착각이나 거짓말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감찰팀도 물증이 없어서 곤란해했어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서 찍은 건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럼 유통업체를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지연의 제안에 감찰팀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유통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연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통업체 대표 이름이 한정임입니다. 감찰팀장이 서류를 건네주었을 때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한정임,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지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지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날짜, 주소,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 업체와 관련된 분이 있나요? 감찰팀장의 질문에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빠 박경호였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지연은 급히 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령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찾아보니 예상대로 오빠 박경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유령회사를 만든 거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오빠와 만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남매였지만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오빠, 한정인푸드 알지? 경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그게 뭔데? 엄마 이름으로 만든 회사 말이야. 군납식자재 유통업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지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경호가 어머니 명의로 만든 유령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군 부대에 납품한 폐기용 식자재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경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지연이야. 똑똑하긴 하네. 오빠가 왜 이런 일을? 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넌 평생 정의만 말했잖아. 근데 그 정에 밥 벌어지냐? 경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집안 빚은 산더미고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일만 했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 넌 여군되어서 월급 받으면서 정에 타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고. 경호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서러움이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자본도 없고 그러다가 기회가 생긴 거야. 무슨 기회? 군납비리. 이미 다른 업체들도 다 하고 있더라고. 폐기용 식자재를 싼값에 사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거야.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미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엄마 이름을? 엄마 이름이면 누가 의심하겠어? 돌아가신 분 명의니까 추적도 어렵고. 게다가 넌 PX에서 일했잖아. 혹시 조사받을 일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경호의 말에 지연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빠의 비리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오빠, 그럼 내가 PX에서 통과시킨 납품 중에도? 응, 내가 처음이었어. 지연아, 넌 무심코 도장 찍었겠지만 그게 내 첫 납품이었어.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지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비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여군으로 산다고 집안 팔더니 정작 누가 더 무섭게 살았나 볼까? 경호의 비아냥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야 해. 병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아? 그게 내 알바야? 나는 그냥 돈벌이를 한 것뿐이야. 엄마 이름까지 도용해가며 이렇게 살아야 했어? 경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 지연의 질문에 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신고할 거야. 오빠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둬.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않아. 남매의 마지막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가족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병사들이 먹고 있는 위험한 음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감찰팀장님, 추가로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지연은 결국 감찰팀에 오빠의 정체를 알렸어요. 한정인푸드의 실제 운영자가 박경호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신고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 개인적인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이요. 감찰팀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경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경호의 비리는 지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한정인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운영하며 전국의 군부대에 폐기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경호는 군납 비리의 총책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어요. 감찰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지연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자신의 오빠가 이렇게 큰 범죄의 중심 인물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박서진 감찰관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요? PX 근무 시절의 납품 승인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절차상 조사가 필요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비록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은 PX 시절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경호가 처음 납품업체로 등록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연아, 나 사업 시작했어. 식자재 유통업이야. 당시 경호는 정당한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지연도 오빠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납품을 승인했었죠. 그때부터 계획이었구나. 지연은 자신의 순진함을 탓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호 혼자서는 이런 대규모 비리를 벌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노상철 중사도 공범입니다. 그는
각 부대의 식당 관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비리를 조직적으로 진행했어요. 기지장은 어떻습니까? 기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거든요. 감찰팀의 조사 결과 이 비리에는 여러 계층의 군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경호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한 거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공범이었네요. 지연은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일했던 곳이 이렇게 부패한 곳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호가 지연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박경호는 여동생이 감찰관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부 정보를 빼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를 통해 박서진 감찰관의 정체와 작전 계획을 미리 파악했던 거죠.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신이 조리보조로 위장해서 들어간 것도 조사하는 것도 모두 경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제가 위험에 빠진 것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동생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조사를 방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돌 사건도 물품 보관실에 갇힌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경호는 여동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더럽네요.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의 정까지 이용하는 경호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어요. 며칠 후 경호가 구속되었습니다. 지연은 구치소 면회를 갔어요. 철창 너머로 본 오빠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오빠, 나한테 할 말 있지? 경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너를 이용하려 했어. 내가 감찰관인 걸 알고 있었지? 응.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조사하러 온다는 것도 미리 알았고. 지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일부러? 그건 너를 해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조사를 방해하려고. 오빠 정말 실망이야. 가족도 이용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어? 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 정당하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웠어.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병사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당장 내일 살 걱정만 했거든.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의 사정은 이해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지연아,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나 때문이 아니라 오빠 선택 때문이야. 이제 책임져야 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정과 정의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섰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 지연은 남은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경호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지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전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복원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해야 했습니다. 박서진 감찰관,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은 감찰팀과 함께 체계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경호가 운영했던 모든 유령 회사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전국 20여 개 부대에서 같은 방식의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감찰팀장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 비리로 생각했는데 전국적인 조직 범죄였던 거예요. 지연은 각 부대의 식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지만 몇몇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증언에 나섰어요.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병사들이 먹는 음식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노상철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각 부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호 같은 업체들과 연결해서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태였거든요. 다른 부대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몇 곳에서는 아직 증거가 남아 있어요. 감찰팀은 전국의 관련 부대를 동시에 수사했습니다. 지연도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통조림을 병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대에서는 곰팡이가 핀 쌀을 씻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지연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병사들의 건강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지연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노상철은 혼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했습니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그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리베이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그냥 친구가 빌린 돈을 갚은 거예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기지장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연은 내부 감찰망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어요. 일부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직접 군수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군수본부에 직접 전송했어요.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채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본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곧바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며칠 후 일제 검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해병 K기지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노상철 중사 체포합니다. 뭐 하는 짓이야? 노상철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군납식자재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동료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밥하는 년이 이긴다고 생각하나? 끌려가면서 기지장이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군대는 아직 남자들 세상이야. 너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지연은 침착했어요. 당신은 진짜 밥값도 못했어요. 지연의 조용한 대답에 기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노상철도 비슷했습니다.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상부 눈치만 보고. 중사님, 저는 상부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지연의 말에 노상철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체포 작업이 끝나고 기지는 조용해졌어요.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감찰팀장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연의 말에 감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지연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했어요. 앞으로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연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지연의 임무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연이 해병 K기지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었어요. 조용히 사물함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지연은 작업복을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의 소중함도, 진실을 밝히는 일의 어려움도 말입니다. 누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일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왔어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 역할을 했던 그였습니다. 응, 내 임무는 끝났어. 누나 덕분에 이제 정말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김일병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야. 지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주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관리자가 왔고 투명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병사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겠네. 새로운 주방장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물함 정리를 마치고 나서 지연은 마지막으로 식당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식단, 건강한 부대라는 글귀였어요. 내가 설 자리를 내가 만들었어. 지연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의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방. 이제 진짜 사람 살리는 곳이야. 예전에는 병사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 되었어요. 지연은 그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조리병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식사했던 병사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이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병사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힘든 일들을 참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기지를 나서면서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뿌듯하고 희망적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상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 전체의 시스템이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박서진 감찰관의 노고로 군납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부의 발표를 들으며 지연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성과보다 제도 개선이 더 의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연을 기쁘게 한 것은 다른 소식이었어요.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여군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군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다른 여군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구치소에 있는 경호를 다시 면회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지연아, 내가 한 일 소식 들었어. 경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여동생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더욱 절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해. 내가 옳았어. 오빠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반성하고. 응, 그럴게.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한테도 진짜 여동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의롭게 사는 게 뭔지 다시 가르쳐줘서. 경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위안을 받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오빠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 약속할게. 나올 때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거야. 남매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새로운 임무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음 임무는 뭘까? 지연은 기대에 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해병 K기지에 김일병이 보낸 거였어요. 누나,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어요. 새 주방장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셨거든요. 누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향해서 말이에요. 지연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처럼 밝았습니다. 밥은 목을 넘겼지만 말은 끝내 삼켰던 시절이 있죠. 그때 그 마음, 오늘 이야기에서 꺼내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